어떤 관계는 요란한 다툼이 아니라 아주 작은 속삭임과 함께 끝을 맺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놓아주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단순히 미련 가득한 연애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런 드라마나 변명 없이 그저 조용히 모든 것을 인지한 채 돌아설 때 그 뒤에 남는 보이지 않는 유대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의식되지 않은 것은 운명이 되어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그 운명은 한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침묵의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나곤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늘 관계에서 감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믿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관계의 속도를 조절하고 감정 게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불평도 눈물도 없이 그녀가 더 이상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의 SNS를 차단하지도 소리치지도 어떤 소란도 피우지 않습니다. 그저 침묵만이 흐를 뿐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성숙하고 때로는 신성하게까지 느껴지는 침묵입니다. 존재감으로 가득 찬 텅 빈 공간과도 같죠. 처음에 남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씁니다. 그의 자아는 속삭입니다. 그저 밀당하는 것뿐이야. 곧 돌아올 거야. 여자들은 언제나 그랬으니까 그의 머릿속에서 연인 관계는 언제나 반복되는 각본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각본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여자는 분노나 원망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버전의 자신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 상대를 쫓지 않고 매달리지 않으며 자신을 변명하지 않는 새로운 자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남자의 진짜 내적 갈등이 시작됩니다. 칼 융의 말처럼 남성의 무의식은 논리가 아닌 상징에 먼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이란 존재의 상징은 더 이상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스스로 품위 있게 떠나기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남자는 아직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메아리처럼 울리는 공허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질문들이 피어오릅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흘러갑니다. 남자는 자신의 일상을 계속 이어갑니다. 아니,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친구들을 만나 웃고 떠들고 SNS에 사진을 올리고 다른 사람들의 메시지에 답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무언가 떨쳐낼 수 없는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리움이라고 부르기엔 이른 아주 작은 내면의 무질서입니다. 한때 그가 굳건하게 지켜왔던 감정의 질서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의 무의식 속에 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바로 그의 아니마, 즉 그의 어머니, 과거의 경험, 그리고 상처들로 형성된 내면의 여성성 원형입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의 기존 패턴에 들어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리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침묵 속으로 사라졌을 뿐입니다. 이 침묵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강렬한 존재감으로 변모합니다. 남자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이 감정에 이름을 붙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녀의 자존심인지 확고한 결심인지 아니면 무관심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아는 것은 단 하나, 그녀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더 이상 매달리기를 멈출 때 잃는 것은 그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가장 어두운 부분, 자신의 그림자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도 자신을 사랑하기 위한 방법으로 침묵을 선택해 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남자가 그녀를 놓지 못하고 있다는 6번째 신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바로 감정 통제력의 상실입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거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는 스스로 만들어 놓은 각본을 깨기 시작합니다. 늘 자신을 단단하고 자신감 넘치고 냉정하게 유지시켜 주었던 그 각본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 전략에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메시지 답장이 예전처럼 빠르지 않고 행동에서는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주의가 산만해지고 쉽게 짜증을 내며 집중력을 잃어갑니다. 칼융은 무의식이 활성화될 때 그것은 여러 증상을 통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감정적 혼란은 그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그가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들이 그의 몸, 기분, 수면, 심지어 식욕을 통해 표출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그 감정의 정체를 알지 못하더라도 그의 내면에서는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의 곁에 없지만 동시에 그의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그의 생각 속에, 그의 꿈 속에, 그가 일하며 무심코 듣는 배경음악 속에 함께 갔던 그 장소의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의 에너지로 남아 그의 주변을 맴돌고 그 에너지는 결코 오래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 애씁니다. 일상을 바꿔보고 더 자주 외출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하지만 그의 일부는 한때 현실을 도피하게 해주었던 것들에서 더 이상 즐거움을 찾지 못합니다. 이제는 그 도피조차 공허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6번째 신호입니다. 남자가 자신의 고통을 마비시키는 능력을 잃고 원하든 원치 않든 그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반면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연락하지도, 찾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그 어떤 대립보다도 그를 무장해제시킵니다. 그는 언제나 말싸움에 대처하는 방법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체념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때 또 다른 증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만들어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심각한 일은 아니었어. 그녀도 잘못한 게 있어. 오히려 잘된 일이야라고 머릿속으로 되뇌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더 이상 그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를 더욱 발가벗겨 놓을 뿐입니다. 스스로를 합리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수록 그가 당신을 진정으로 놓아주지 못했다는 사실만 더욱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조용한 물러남이 그의 내면을 흔들기 시작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때로 그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당신은 이미 침묵 속에서 모두 이해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감성적 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차려야 할 신호는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이 상실감의 가장 깊은 부분은 말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들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는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이미 통제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에 대한 통제력이 아닙니다. 그는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할 수 없으니까요. 그가 잃어버린 것은 바로 당신에 대해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에 대한 통제력입니다. 이 통제력의 상실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자아에 깊은 상처를 내고 그의 정신적 각본에 큰 타격을 입힙니다. 그 각본 속에서 당신은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고 답장하고
용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당신의 침묵은 여전히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라지지 않는 불안감,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고 싶은 충동, 당신이 그의 스토리를 봤는지 확인하고 당신이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아주 작은 신호라도 찾으려는 집착. 아직은 사랑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습관일 뿐입니다. 자아는 자신이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우리 자신조차 숨기고 싶어하는 자신의 일부, 즉 그림자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복수심이나 상대를 조종하려는 의도 없이 오직 자신에 대한 존중으로 침묵할 때 당신은 그의 앞에 거울 하나를 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 거울 속에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숭배하던 여자를 보지 못합니다. 그는 더 이상 그곳에 없는 한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당신이 남기고 떠난 그 텅 빈 공간 속에서 바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비난할 외부의 악당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논쟁거리도 없습니다. 오직 부재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부재는 때로 더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는 아주 사소한 디테일들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에게 커피를 따라주며 어떻게 미소 지었는지, 그의 무례함 앞에서 당신이 어떻게 침묵을 지켰는지, 당신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보던 눈빛, 한때는 무시했던 기억들이 이제 유령처럼 그를 괴롭힙니다. 이때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의 무의식이 논리가 아닌 상징을 통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에 대한 꿈을 꿉니다. 낭만적인 꿈이 아니라 상징적인 꿈입니다. 꿈속에서 그는 멀리서 당신을 보거나 당신의 목소리를 듣지만 결코 당신에게 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면 공허함과 조급함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돌아가고 싶은지조차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여전히 당신에게 돌아갈 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이 상태를 견딜 수 없을 뿐입니다. 그 순간 침묵은 진화의 상징이 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잠시 멈춤이 아니라 하나의 결단이자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같은 속도로 진화하지 못했다는 무능함과 그를 마주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더 의식적인 존재로 변모하는 동안 그는 자신의 감정적 관성 속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더 가치 있게 여길수록 상대방이 당신을 더 찾게 되는 현상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감정적으로 더 이상 그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그가 돌아오려고 했던 경험이 있나요? 그는 입 밖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느낍니다. 무언가 자신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는 것을. 그것은 싸움도 한바탕의 소란도 아니었습니다. 돌아올 문을 남겨두지 않고 드라마의 흔적조차 없는 그런 종류의 떠남이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곳에 있는 것을 멈췄을 뿐입니다. 끊임없는 인정을 갈구하는데 익숙한 남자에게 이것은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는 당신의 성숙함에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의 반응, 불평, 심지어 애원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처 주지도 그렇다고 굴복하지도 않는 당신의 단호한 침묵에는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기다리지도 않는 그런 침묵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그의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는 당신의 말 없이는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릅니다. 당신의 말이 그에게 각본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칼 융은 우리가 내면에서 부정하는 모든 것이 결국 외부에서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당신의 의식적인 물러남은 그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자신의 감정적 의존성이라는 그림자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는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아직은요. 하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당신의 부재는 더욱 무겁게 그를 짓누릅니다. 그의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더 이상 고집부리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이 남긴 빈자리는 그 어떤 존재로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신호가 나타납니다. 당신의 오래된 게시물에 대한 반응, 옛날 사진에 누르는 좋아요, 당신의 스토리를 빠르게 훑어보는 행위. 이것은 직접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일종의 시험입니다. 나 아직 여기 있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당신은 그것을 보고 느끼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 감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제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스스로를 배신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순간 에너지의 방향이 바뀝니다. 더 이상 답을 구하는 쪽은 당신이 아닙니다.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쪽은 바로 그입니다. 그리고 그가 던지는 가장 강력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그녀는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걸까? 지금까지 그의 자아는 당신의 가치가 그의 인정에 달려있다는 이야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무언가 다른 것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바로 당신 자신을 선택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상처를 줍니다. 단순히 당신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가 한 번도 당신을 진정으로 소유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통제했다고 믿었던 것은 당신의 인내심, 다정함, 그리고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의식적이고 단단하며 깨어있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스스로 완전하다고 느끼는 변화를 이미 경험하셨나요? 당신의 가치가 다른 누구에게도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는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진정한 침묵은 밖에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도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느끼는 것은 죄책감이나 슬픔, 심지어 사랑도 아닙니다. 그것은 혼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적 방향 상실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당신이 과거에 존재했던 그 모든 빈 공간과 멈춤의 순간들 속에 살아 숨쉽니다. 융은 의식은 우리가 미지의 것과 마주할 때 확장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에게 당신은 이제 바로 그 미지의 존재입니다. 더 이상 그의 패턴을 따르지 않는 수수께끼 같고 예측 불가능한 존재. 그는 당신이 자존심 때문에 떠난 것인지 아니면 치유를 위해 떠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모호함이 그를 미치게 만듭니다. 여자가 원망이나 드라마, 조종하려는 의도 없이 침묵할 때 남는 것은 순수한 에너지뿐입니다. 더 이상 그에게 제공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거부되지도 않는 에너지. 그저 더 이상 사용 가능하지 않은 상태가 된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내면의 무언가를 붕괴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신을 그리워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하고 일어난 모든 일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찰하는 문제입니다. 그가 당신을 아끼지도 가치 있게 여기지도 귀 기울여주지도 않았을 때조차 왜 당신이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믿었는지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때까지 그곳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남자에게 이것은 감당하기 힘든 상처입니다. 이 시점에서 통제력을 되찾기 위한 가장 유치한 시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뜬금없는 한마디, 맥락 없는 메시지, 조용한 시간에 보내는 잘 지내? 라는 안부. 그가 진정으로 당신을 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여전히 그럴 수 있는지, 여전히 당신에게 접근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대답은 설령 대답을 한다고 해도 더 이상 긴급함이나 기대, 불안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현재에 대한 존재감, 중심이 잡힌 단단함, 그리고 명료함만이 담겨 있을 뿐입니다. 융은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갈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의 갈등입니다. 당신과의 갈등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와의 갈등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가 이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가 생각했던 것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 그가 믿었던 것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한때 그곳에 있던 여자는 더 이상 없다는 것. 그녀가 그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여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입 밖으로 말하거나 인정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진정으로 당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싸움 때문도 배신 때문도 아닙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당신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비난하지도 쫓지도 애원하지도 않는 그 침묵. 그저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그 침묵 속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굳건해질수록 그를 더욱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에게 그 관계는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두 번째 기회, 또 다른 대화, 문을 다시 열어줄 심야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은 없습니다. 그곳에는 자기 사랑과 존엄성, 그리고 성찰로 만들어진 보이지 않는 벽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벽은 그를 벌주기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당신이 침묵했을 때 당신은 그가 혼자서는 결코 짊어질 수 없었던 감정의 무게를 그에게 고스란히 느끼게 한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당신의 마지막 말이자 가장 강력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만약 그가 돌아온다면 당신은 다른 위치에서 그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이 아니라 스스로가 이미 완전하다는 충만함 속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다시는 사랑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사랑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잃는 것과 동의어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당신이 보고 싶었다고,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다르게 행동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그의 말을 들어줄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마음의 문을 닫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은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텅 빈 말과 진실된 존재감의 차이를 구별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시 문을 열기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 곁에서 함께 걸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과 당신의 길을 나누기로 한 의식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더 이상 게임도 조종도 공허한 약속도 없는 오직 진실만이 존재하는 관계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돌아가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원망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이 존재할 때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은 그가 외로울 때 당신이 돌아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 자신에게로 온전히 돌아와 그 누구도 다시는 당신을 당신의 중심에서 끌어낼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이야기는 오늘, 바로 지금, 또 다른 누군가가 읽어야 할 바로 그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침묵 또한 하나의 혁명, 어떤 관계는 요란한 다툼이 아니라 아주 작은 속삭임과 함께 끝을 맺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놓아주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단순히 미련 가득한 연애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런 드라마나 변명 없이 그저 조용히 모든 것을 인지한 채 돌아설 때 그 뒤에 남는 보이지 않는 유대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의식되지 않은 것은 운명이 되어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그 운명은 한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침묵의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나곤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늘 관계에서 감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믿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관계의 속도를 조절하고 감정 게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불평도 눈물도 없이 그녀가 더 이상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의 SNS를 차단하지도 소리치지도 어떤 소란도 피우지 않습니다. 그저 침묵만이 흐를 뿐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성숙하고 때로는 신성하게까지 느껴지는 침묵입니다. 존재감으로 가득 찬 텅 빈 공간과도 같죠. 처음에 남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씁니다. 그의 자아는 속삭입니다. 그저 밀당하는 것뿐이야. 곧 돌아올 거야. 여자들은 언제나 그랬으니까 그의 머릿속에서 연인 관계는 언제나 반복되는 각본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각본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여자는 분노나 원망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버전의 자신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 상대를 쫓지 않고 매달리지 않으며 자신을 변명하지 않는 새로운 자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남자의 진짜 내적 갈등이 시작됩니다. 칼 융의 말처럼 남성의 무의식은 논리가 아닌 상징에 먼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이란 존재의 상징은 더 이상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스스로 품위 있게 떠나기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남자는 아직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메아리처럼 울리는 공허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질문들이 피어오릅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흘러갑니다. 남자는 자신의 일상을 계속 이어갑니다. 아니,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친구들을 만나 웃고 떠들고 SNS에 사진을 올리고 다른 사람들의 메시지에 답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무언가 떨쳐낼 수 없는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리움이라고 부르기엔 이른 아주 작은 내면의 무질서입니다. 한때 그가 굳건하게 지켜왔던 감정의 질서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의 무의식 속에 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바로 그의 아니마, 즉 그의 어머니, 과거의 경험, 그리고 상처들로 형성된 내면의 여성성 원형입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의 기존 패턴에 들어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리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침묵 속으로 사라졌을 뿐입니다. 이 침묵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강렬한 존재감으로 변모합니다. 남자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이 감정에 이름을 붙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녀의 자존심인지, 확고한 결심인지, 아니면 무관심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아는 것은 단 하나, 그녀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더 이상 매달리기를 멈출 때 잃는 것은 그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가장 어두운 부분, 자신의 그림자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도 자신을 사랑하기 위한 방법으로 침묵을 선택해 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남자가 그녀를 놓지 못하고 있다는 6번째 신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바로 감정 통제력의 상실입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거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는 스스로 만들어 놓은 각본을 깨기 시작합니다. 늘 자신을 단단하고 자신감 넘치고 냉정하게 유지시켜 주었던 그 각본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 전략에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메시지 답장이 예전처럼 빠르지 않고 행동에서는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주의가 산만해지고 쉽게 짜증을 내며 집중력을 잃어갑니다. 칼융은 무의식이 활성화될 때 그것은 여러 증상을 통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감정적 혼란은 그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그가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들이 그의 몸, 기분, 수면, 심지어 식욕을 통해 표출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그 감정의 정체를 알지 못하더라도 그의 내면에서는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의 곁에 없지만 동시에 그의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그의 생각 속에, 그의 꿈 속에, 그가 일하며 무심코 듣는 배경음악 속에 함께 갔던 그 장소의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의 에너지로 남아 그의 주변을 맴돌고 그 에너지는 결코 오래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 애씁니다. 일상을 바꿔보고 더 자주 외출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하지만 그의 일부는 한때 현실을 도피하게 해주었던 것들에서 더 이상 즐거움을 찾지 못합니다. 이제는 그 도피조차 공허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6번째 신호입니다. 남자가 자신의 고통을 마비시키는 능력을 잃고 원하든 원치 않든 그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반면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연락하지도, 찾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그 어떤 대립보다도 그를 무장해제시킵니다. 그는 언제나 말싸움에 대처하는 방법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체념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때 또 다른 증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만들어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심각한 일은 아니었어. 그녀도 잘못한 게 있어. 오히려 잘된 일이야라고 머릿속으로 되뇌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더 이상 그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를 더욱 발가벗겨 놓을 뿐입니다. 스스로를 합리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수록 그가 당신을 진정으로 놓아주지 못했다는 사실만 더욱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조용한 물러남이 그의 내면을 흔들기 시작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때로 그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당신은 이미 침묵 속에서 모두 이해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감성적 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차려야 할 신호는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이 상실감의 가장 깊은 부분은 말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들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는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이미 통제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에 대한 통제력이 아닙니다. 그는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할 수 없으니까요. 그가 잃어버린 것은 바로 당신에 대해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에 대한 통제력입니다. 이 통제력의 상실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자아에 깊은 상처를 내고 그의 정신적 각본에 큰 타격을 입힙니다. 그 각본 속에서 당신은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고 답장하고 용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 당신의 침묵은 여전히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라지지 않는 불안감,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고 싶은 충동, 당신이 그의 스토리를 봤는지 확인하고 당신이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아주 작은 신호라도 찾으려는 집착. 아직은 사랑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습관일 뿐입니다. 자아는 자신이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우리 자신조차 숨기고 싶어하는 자신의 일부, 즉 그림자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복수심이나 상대를 조종하려는 의도 없이 오직 자신에 대한 존중으로 침묵할 때 당신은 그의 앞에 거울 하나를 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 거울 속에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숭배하던 여자를 보지 못합니다. 그는 더 이상 그곳에 없는 한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당신이 남기고 떠난 그 텅 빈 공간 속에서 바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비난할 외부의 악당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논쟁거리도 없습니다. 오직 부재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부재는 때로 더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는 아주 사소한 디테일들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에게 커피를 따라주며 어떻게 미소 지었는지, 그의 무례함 앞에서 당신이 어떻게 침묵을 지켰는지, 당신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보던 눈빛, 한때는 무시했던 기억들이 이제 유령처럼 그를 괴롭힙니다. 이때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의 무의식이 논리가 아닌 상징을 통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에 대한 꿈을 꿉니다. 낭만적인 꿈이 아니라 상징적인 꿈입니다. 꿈속에서 그는 멀리서 당신을 보거나 당신의 목소리를 듣지만 결코 당신에게 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면 공허함과 조급함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돌아가고 싶은지조차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여전히 당신에게 돌아갈 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이 상태를 견딜 수 없을 뿐입니다. 그 순간 침묵은 진화의 상징이 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잠시 멈춤이 아니라 하나의 결단이자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같은 속도로 진화하지 못했다는 무능함과 그를 마주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더 의식적인 존재로 변모하는 동안 그는 자신의 감정적 관성 속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더 가치 있게 여길수록 상대방이 당신을 더 찾게 되는 현상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감정적으로 더 이상 그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그가 돌아오려고 했던 경험이 있나요? 그는 입 밖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느낍니다. 무언가 자신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는 것을. 그것은 싸움도 한바탕의 소란도 아니었습니다. 돌아올 문을 남겨두지 않고 드라마의 흔적조차 없는 그런 종류의 떠남이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곳에 있는 것을 멈췄을 뿐입니다. 끊임없는 인정을 갈구하는데 익숙한 남자에게 이것은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는 당신의 성숙함에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의 반응, 불평,
심지어 애원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처 주지도 그렇다고 굴복하지도 않는 당신의 단호한 침묵에는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기다리지도 않는 그런 침묵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그의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는 당신의 말 없이는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릅니다. 당신의 말이 그에게 각본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칼 융은 우리가 내면에서 부정하는 모든 것이 결국 외부에서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당신의 의식적인 물러남은 그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자신의 감정적 의존성이라는 그림자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는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아직은요. 하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당신의 부재는 더욱 무겁게 그를 짓누릅니다. 그의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더 이상 고집부리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이 남긴 빈자리는 그 어떤 존재로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신호가 나타납니다. 당신의 오래된 게시물에 대한 반응, 옛날 사진에 누르는 좋아요, 당신의 스토리를 빠르게 훑어보는 행위. 이것은 직접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일종의 시험입니다. 나 아직 여기 있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당신은 그것을 보고 느끼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 감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제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스스로를 배신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순간 에너지의 방향이 바뀝니다. 더 이상 답을 구하는 쪽은 당신이 아닙니다.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쪽은 바로 그입니다. 그리고 그가 던지는 가장 강력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그녀는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걸까? 지금까지 그의 자아는 당신의 가치가 그의 인정에 달려있다는 이야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무언가 다른 것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바로 당신 자신을 선택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상처를 줍니다. 단순히 당신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가 한 번도 당신을 진정으로 소유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통제했다고 믿었던 것은 당신의 인내심, 다정함, 그리고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의식적이고 단단하며 깨어있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스스로 완전하다고 느끼는 변화를 이미 경험하셨나요? 당신의 가치가 다른 누구에게도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는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진정한 침묵은 밖에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도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느끼는 것은 죄책감이나 슬픔, 심지어 사랑도 아닙니다. 그것은 혼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적 방향 상실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당신이 과거에 존재했던 그 모든 빈 공간과 멈춤의 순간들 속에 살아 숨쉽니다. 융은 의식은 우리가 미지의 것과 마주할 때 확장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에게 당신은 이제 바로 그 미지의 존재입니다. 더 이상 그의 패턴을 따르지 않는 수수께끼 같고 예측 불가능한 존재. 그는 당신이 자존심 때문에 떠난 것인지 아니면 치유를 위해 떠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모호함이 그를 미치게 만듭니다. 여자가 원망이나 드라마, 조종하려는 의도 없이 침묵할 때 남는 것은 순수한 에너지뿐입니다. 더 이상 그에게 제공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거부되지도 않는 에너지. 그저 더 이상 사용 가능하지 않은 상태가 된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내면의 무언가를 붕괴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신을 그리워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하고 일어난 모든 일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찰하는 문제입니다. 그가 당신을 아끼지도 가치 있게 여기지도 귀 기울여주지도 않았을 때조차 당신이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믿었는지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때까지 그곳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남자에게 이것은 감당하기 힘든 상처입니다. 이 시점에서 통제력을 되찾기 위한 가장 유치한 시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뜬금없는 한마디, 맥락 없는 메시지, 조용한 시간에 보내는 잘 지내? 라는 안부. 그가 진정으로 당신을 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여전히 그럴 수 있는지, 여전히 당신에게 접근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대답은 설령 대답을 한다고 해도 더 이상 긴급함이나 기대, 불안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현재에 대한 존재감, 중심이 잡힌 단단함, 그리고 명료함만이 담겨 있을 뿐입니다. 융은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갈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의 갈등입니다. 당신과의 갈등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와의 갈등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가 이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가 생각했던 것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 그가 믿었던 것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한때 그곳에 있던 여자는 더 이상 없다는 것. 그녀가 그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여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입 밖으로 말하거나 인정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진정으로 당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싸움 때문도 배신 때문도 아닙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당신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비난하지도 쫓지도 애원하지도 않는 그 침묵. 그저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그 침묵 속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굳건해질수록 그를 더욱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에게 그 관계는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두 번째 기회, 또 다른 대화, 문을 다시 열어줄 심야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은 없습니다. 그곳에는 자기 사랑과 존엄성, 그리고 성찰로 만들어진 보이지 않는 벽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벽은 그를 벌주기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당신이 침묵했을 때 당신은 그가 혼자서는 결코 짊어질 수 없었던 감정의 무게를 그에게 고스란히 느끼게 한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당신의 마지막 말이자 가장 강력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만약 그가 돌아온다면 당신은 다른 위치에서 그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이 아니라 스스로가 이미 완전하다는 충만함 속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다시는 사랑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사랑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잃는 것과 동의어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당신이 보고 싶었다고,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다르게 행동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그의 말을 들어줄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마음의 문을 닫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은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텅 빈 말과 진실된 존재감의 차이를 구별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시 문을 열기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 곁에서 함께 걸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과 당신의 길을 나누기로 한 의식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더 이상 게임도 조종도 공허한 약속도 없는 오직 진실만이 존재하는 관계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돌아가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원망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이 존재할 때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은 그가 외로울 때 당신이 돌아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 자신에게로 온전히 돌아와 그 누구도 다시는 당신을 당신의 중심에서 끌어낼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이야기는 오늘, 바로 지금 또 다른 누군가가 읽어야 할 바로 그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침묵 또한 하나의 혁명, 어떤 관계는 요란한 다툼이 아니라 아주 작은 속삭임과 함께 끝을 맺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놓아주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단순히 미련 가득한 연애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런 드라마나 변명 없이 그저 조용히 모든 것을 인지한 채 돌아설 때 그 뒤에 남는 보이지 않는 유대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의식되지 않은 것은 운명이 되어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그 운명은 한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침묵의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나곤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늘 관계에서 감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믿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관계의 속도를 조절하고 감정 게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불평도 눈물도 없이 그녀가 더 이상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의 SNS를 차단하지도 소리치지도 어떤 소란도 피우지 않습니다. 그저 침묵만이 흐를 뿐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성숙하고 때로는 신성하게까지 느껴지는 침묵입니다. 존재감으로 가득 찬 텅 빈 공간과도 같죠. 처음에 남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씁니다. 그의 자아는 속삭입니다. 그저 밀당하는 것뿐이야. 곧 돌아올 거야. 여자들은 언제나 그랬으니까 그의 머릿속에서 연인 관계는 언제나 반복되는 각본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각본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여자는 분노나 원망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버전의 자신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 상대를 쫓지 않고 매달리지 않으며 자신을 변명하지 않는 새로운 자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남자의 진짜 내적 갈등이 시작됩니다. 칼 융의 말처럼 남성의 무의식은 논리가 아닌 상징에 먼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이란 존재의 상징은 더 이상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스스로 품위 있게 떠나기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남자는 아직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메아리처럼 울리는 공허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질문들이 피어오릅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흘러갑니다. 남자는 자신의 일상을 계속 이어갑니다. 아니,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친구들을 만나 웃고 떠들고 SNS에 사진을 올리고 다른 사람들의 메시지에 답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무언가 떨쳐낼 수 없는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리움이라고 부르기엔 이른 아주 작은 내면의 무질서입니다. 한때 그가 굳건하게 지켜왔던 감정의 질서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의 무의식 속에 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바로 그의 아니마, 즉 그의 어머니, 과거의 경험,
그리고 상처들로 형성된 내면의 여성성 원형입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의 기존 패턴에 들어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리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침묵 속으로 사라졌을 뿐입니다. 이 침묵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강렬한 존재감으로 변모합니다. 남자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이 감정에 이름을 붙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녀의 자존심인지 확고한 결심인지 아니면 무관심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아는 것은 단 하나, 그녀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더 이상 매달리기를 멈출 때 잃는 것은 그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가장 어두운 부분, 자신의 그림자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도 자신을 사랑하기 위한 방법으로 침묵을 선택해 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남자가 그녀를 놓지 못하고 있다는 6번째 신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바로 감정 통제력의 상실입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거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는 스스로 만들어 놓은 각본을 깨기 시작합니다. 늘 자신을 단단하고 자신감 넘치고 냉정하게 유지시켜 주었던 그 각본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 전략에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메시지 답장이 예전처럼 빠르지 않고 행동에서는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주의가 산만해지고 쉽게 짜증을 내며 집중력을 잃어갑니다. 칼융은 무의식이 활성화될 때 그것은 여러 증상을 통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감정적 혼란은 그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그가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들이 그의 몸, 기분, 수면, 심지어 식욕을 통해 표출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그 감정의 정체를 알지 못하더라도 그의 내면에서는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의 곁에 없지만 동시에 그의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그의 생각 속에, 그의 꿈 속에, 그가 일하며 무심코 듣는 배경음악 속에 함께 갔던 그 장소의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의 에너지로 남아 그의 주변을 맴돌고 그 에너지는 결코 오래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 애씁니다. 일상을 바꿔보고 더 자주 외출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하지만 그의 일부는 한때 현실을 도피하게 해주었던 것들에서 더 이상 즐거움을 찾지 못합니다. 이제는 그 도피조차 공허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6번째 신호입니다. 남자가 자신의 고통을 마비시키는 능력을 잃고 원하든 원치 않든 그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반면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연락하지도, 찾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그 어떤 대립보다도 그를 무장해제시킵니다. 그는 언제나 말싸움에 대처하는 방법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체념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때 또 다른 증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만들어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심각한 일은 아니었어. 그녀도 잘못한 게 있어. 오히려 잘된 일이야라고 머릿속으로 되뇌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더 이상 그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를 더욱 발가벗겨 놓을 뿐입니다. 스스로를 합리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수록 그가 당신을 진정으로 놓아주지 못했다는 사실만 더욱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조용한 물러남이 그의 내면을 흔들기 시작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때로 그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당신은 이미 침묵 속에서 모두 이해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감성적 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차려야